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1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급등 뒤로 오늘은 조금 밀렸습니다. 네, 뭐 공매도 금지라는 거는 엄청난 이슈이자 뭐 한국 증시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보다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다 반영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은 조금 외국인의 수급이 좀 나오면서 좀 약세를 띠는 그런 전쟁이었던 시장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바이오 얘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어제 사실 좀 묻히기도 한 내용인데, 이제 종근당이 엄청난 또 그 기술 수출을 해냈죠. 또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또 엄청난 소식을 낸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또 오늘 셀트론이 또 최대 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매우 이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본격적으로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또 이제 바닥점을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난 10년 넘는 기간에 이제 K바이오의 이제 신약의 어떤 그 역사 과정 속에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글로벌적인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한여행 관련된 얘기도 좀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바이오 관련된 내년도 전망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마감해보죠. 코스피 지수 2.3% 빠졌고요. 코스닥은 1.8% 빠졌어요. 뭐 장중에 막 양시장 모두 3% 이상 막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밑꼬리 그림에서 좀 올라왔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은 뭐 어제 하루짜리 뭐 상승이다 뭐 이러진 않다는 거죠. 예, 그만큼 우호적인 방향으로 시장은 이제 전환점을 이제 맞이했고, 또 공매도 금지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를 못 한다는 거는 이제 하방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제 뭐랄까요, 무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롱숏을 하고 있었던 어떤 그 헤지펀드 측에서도 오늘 이제 매도한 거는 뭐 결국 이제 어제 쇼커버하고, 또 이제 롱으로 갖고 있던 것들 뭐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동성도 크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한국 증시 이제 정책이죠. 공매도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수급적인 이유가 지금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좀 하루 이틀 상간에 막 크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공매도 금지된 부분은요, 종목들에 있어서는 또 상승의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는 다소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과거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벌어졌던 그런 현상들, 모습들을 이제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증시 내에서 다소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영역들,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되고요. 지금 그 2차전지가 올해 이제 엄청 올랐을 뿐이지, 다른 어떤 업종들은요, 지금 되게 낮은 위치에 있어요. 예, 이번에 뭐 종근당 같은 경우도 퍼밸류에이션이 뭐 올해는 뭐 한 자릿수입니다. 예, 바이오 기업이. 예,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내려앉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뭔가 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면, 상승의 이제 여지가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한국 증시 내에서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빠졌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챗GPT4가 이제 또 뭐 출시됐는데 굉장히 또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반도체 AI 이제 관련된 그런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된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요, 뭐 거래 대금은 12조, 11조인데 꽤나 좀 나왔습니다. 하락 종목 수는 뭐 2배 이상 많았고, 어제 급등했던 것들 대부분 이제 오늘은 좀 반락했고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쪽에서 4천억 순매수인데요. 이게 뭐 순매도했는데 장 끝나고 바뀐 걸 보니까 이제 그 넷마블이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블록딜로 이제 팔았습니다. 지분 한 6% 정도를. 그래서 요게 이제 찍혀가지고 요 기타 법인 4,900억, 여기 이제 넷마블이 하이브 주식을 블록딜로 판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가져간 거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외국인이 가져갔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계되면서 이렇게 됐고, 뭐 장중에는 계속 이제 외국인이 순 매도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뭐 하이브 쪽 블록들 제외하고는 이제 매도를 했다. 선물 쪽도 이제 1900 계약 정도는 순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님 수금 44조,
신용융자잔고는 16조 수준, 많이 내려앉았죠. 어제 이제 나스닥은 0.3% 상승했고, 뭐 강법 정도요. 3대 지수, 미국. 그리고 오늘 니케이 홍콩은 1%대 약세를 나란히 보여줬고, 대만은 0.2% 상승, 상해는 보합 정도. 큰 변동까지는 아닌데 니케이 홍콩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한국 증시는 뭐 2% 내외, 어제 급등의 이제 반락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종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 오늘 뭐 장중에는 굉장히 또 세게 빠지기도 했어요. 보시면 3.3% 이렇게 빠지다가 그래도 밑구르기면서 2.3% 약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4%까지 빠지면서 막 반대로 사이드카 걸렸었습니다. 예. 하지만 밑꼬리 그리면서 마이너스 1.8% 정도로 이제 나와줬고, 공매도 슈커버가 뭐 하루 이틀 상관에 계속 연속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건 추세 전환점을 이제 맞이했고,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좀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2차전지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이번 이제 세게 이제 상승한 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반도체 쪽은 이제 주도 업종으로 이제 부상하면서 정배열 우상향의 구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IT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 다지기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뭐 바이오 쪽 얘기 좀 많이 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종목별 보면요, LG 엔솔이 10% 정도 밀렸고, 포스코홀딩스도 11% 밀렸습니다. 포스코프잼 11% 밀렸고, 그래서 2차전지가 뭐 어제 오른 것들 한 절반 정도 밀리는 수준 정도, 절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 밀리는 수준. 그래서 어제 상승에 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밀린 건 아니죠.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증시도 뭐 LNF 15% 빠진 거 좀 컸고, 에코프로비엠 4% 빠졌고, 에코프로는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3.7%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빠졌는데, 반도체 쪽이 이제 오늘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그 HBM 관련주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했는데요. STI 9% 상승, DIT 4% 상승, 한미반도체가 7% 상승. 그래서 AI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종목들,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도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결국 이제 지금 주도하는 그런 장세 흐름으로 좀 연결되는 것 같고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매도가 좀 많은 기업들 있죠.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2% 3% 정도 상승했고, 뭐 NK맥스도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어제 체크를 해드렸고, 공매도 높은 종목들이 좀 주로 상승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들,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어제 큰 이슈를 냈는데요. 이따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1% 오늘 상승했고, HK는 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1, 2% 정도 빠졌는데요. 장 막판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죠. 그런 내용들도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은 좀 발라가는 움직임들 속에서 이제 반도체는 좀 강했고, 또 바이오 쪽에 또 공매도 잔고 높은 기업들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차별적인 어떤 시장 내에서의 어떤 모습이었고, 그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이브 쪽 블록딜로 이제 넷마블이 18%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넷마블이 재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팔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좀 6% 이제 지분율을 이제 팔았다는 건 꽤나 좀 판 거죠. 그래서 그게 수급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은 아까 이제 블록딜로 하이브가 뭐 4,600억 이렇게 동시 순매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130억, SK바이오팜 쪽 순매수. 이게 좀 그 약간 가치주 성격, 약간 그런 것들,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수급이 붙었네요. SK, 뭐 롯데케미칼, 뭐 효성 TNC 이런 기업들, 두산테스나 종근당도 이제 순매수 들어왔고요. 그래서 코스닥 넘어가면 반도체 쪽 종목들이 많네요.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또 오늘 AI 이제 호재가 또 나오면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ABL 바이오, 또 반도체 PSK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테크윙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2차전지 반락, 또 이제 반도체는 좀 강한 종목들 많았고, 또 바이오는 또 공매도 많은 종목들은 좀 상승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전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가질 부분은 아니지만, 한국 증시의 좀 변동성 측면의 흐름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바이오 쪽 이슈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오랜만에 그 바이오 쪽 이슈들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바이오 업종이 이제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유한양행의 엄청난 또 임상 소식과 또 한올 바이오 파마의 또 임상 소식, 그리고 이번에는 종근당입니다. 뜻하지 않았,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계약인데요. 종근당은 그동안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뭐 빅팜 쪽으로는 없었어요. 전무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도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는데, 빅팜 노바티스 쪽으로 계약금 1,000억입니다. 이 엄청난 계약 규모고요. 최대 마일스톤 이제 1.7조. 희귀질환 치료제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뭐 알려지기로는 이제 뭐 이건희병이라고 알려진 그런 어떤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샤르코마리투스 병이라는 이제 말초신경 병증 희귀 질환,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한 2,500명당 1명, 예, 뇌와 척수로부터 근육 신호를 전달하는 말초신경에 손상을 입혀서 근육 약화, 막 손가락 발가락이 이제 막 이렇게 좀 뭐 굳는 약간, 예, 이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병인데요. 이 희귀질환 쪽으로 이제 강자입니다, 노바티스가. 그래서 이쪽으로 많은 기업들을 뭐 인수 내지는 이제 기술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종근당의 희귀질환 치료제를 이렇게 또 기술을 이제 가져가면서 또 엄청난 또 종근당이 이제 업적을 이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바이오 쪽의 소식들은요, 과거 그 한국의 이제 신약 업체들이 이뤄왔던 그 업적과 레퍼런스랑은 굉장히 그 차별화된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계약 특징도 그렇고 또 계약 뭐 규모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요건 이제 first in class죠. 그래서 first in class 쪽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될 때마다 상당한 또 기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게 또 이제 저분자 약물로 이제 경구 제형의 편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근당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돼 있었다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업사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신약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업적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실적 대비 좀 저평가받는 국면이 컸었죠.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또 퍼밸류에이션이 12배, 올해는 이제 7.5배니까요. 뭐 지금 주가가 이제 어제 좀 튀고 오늘은 뭐 약간 이제 움직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계약금이 또 1,000억 뭐 이렇게 또 분할로 또 들어오는 부분들도 이게 4분기에 유입돼서 4분기 유입된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주가에도 반응하는 측면이 크고요. 그만큼 지금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요, 이렇게 또 실제적인 돈이 들어오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하는 종목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쪽으로 어떤 종목에 자금을 집행할까를 고민하다가 종근당 이런 종목이 또 이제 그 메이저 수급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제 뭐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지수가 이제 안 좋은 과정 속에서도 기관들은 꾸준하게 이제 순매수를 집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매도가 이제 윗부분에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쇼커버 청산이 되고 있는 그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은 K바이오 신약의 리레이팅 그런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도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 업종 안으로 이런 것들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건요, 빅팜들이 자금을 집행한다는 건요, 이제 바이오 업종이 서서히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나온 그 산업 관련된 리포트, 글로벌 빅파마가 이제 투자의 시기다 해서 어쨌든 그 국내 바이오 업계가 뭐 이번에 비상장사 이제 오름 테라포틱스 같은 경우도 BMS 쪽하고 계약금 규모가 이게 굉장히 커요. 1,300억. 저는 이거 130억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1,3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치료제 기술 이전을 했고, 이 총 마일스톤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넘는 수준이죠, 계약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놀랐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신약 기업들이 뭔가 좀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뭐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죠.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높일 만한 그런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기업으로 여기선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요거에 관련된 이제 그 코멘트를 또 올렸는데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된다. 그렇죠. 엄청난 또 저평가 영역에서 또 리레이팅의 어떤 요소를 갖추게 된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갖고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소식이 이제 뭐 셀론 성격보다는요 조금 더 리레이팅 성격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재평가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센티멘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종근당의 이 기술 이전 계약, 또 아까 이제 비상장 오름 테라피틱스의 어떤 엄청난 어떤 소식들은 결국 바이오 센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오늘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약세 국면에서도 좀 플러스 나는 바이오 정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센티가 개선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제 섹터 비중에 대한 확대 의견 유지, 그리고 유한영의 레저 티닙의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MPFS 결과로 제약바이오 투심 악화됐다. 하지만 종근당 기술 이전, 이어서 비상장사, 또 이제 BMS 향, 또 엄청난 소식,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이런 부분들 덕분에 투자 심리는 빠르게 이제 회복될 전망이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이제 파트너사죠. 이뮤반트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주요 이벤트 성격으로 이제 임상 결과, 후속 결과들이 좀 나올 예정이고요. 또 유한양의 파트너인 이제 존슨앤존슨이 또 비즈니스 리뷰를 12월 5일 날 하는 부분도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는지, 또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합병 절차에 대한 마무리,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 우호적인 어떤 방향이 될 겁니다. 미래에셋은 유한영행, SK바이오팜, 또 한올 바이오파마, 레고캠 바이오를 탑픽 관심주로 이렇게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반응이 오늘 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셀트리온이 이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3분기 이번에 이제 매출이 전년비 4.1% 증가해서 6,723억입니다.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입니다. 2,676억. 영업이익률이 거진 뭐 40%를 달성했고요.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골고루 또 좋은 어떤 실적들과 CMO 매출까지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제 뭐 진펜트라, 또 이제 유플라이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매출 목표를 좀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나온 어떤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상당한 어떤 좋은 소식들을 내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수급적으로는 또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뭐 합병은 될 거라 보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통합 셀트리온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이제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자사주까지 추가 매입하고 또 소각 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우호적인 어떤 이벤트 일정들은 결국 주가 측면에서 그 뭐랄까요,
락바텀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플라이마, 또 램시마 SC 등 차세대 품목을 포함한 주요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시장 진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연내 합병이 마무리되면 통합 셀트리온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2030년 12조 원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또 신약 기업에 대한 투자들을 집행하고 있죠. 뭐 익수다 테라피틱스 쪽, 그리고 조만간 또 상장하게 될 큐로셀에 대한 또 지분도 갖고 있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 신약에 대한 개발도 이뤄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좋은 소식들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매크로 상황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뭐 우호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유한여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그리고 각종 이제 나온 내용들, 그런 것들 한 종합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제 바이오 업종은 그 앞으로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강력한 또 신약 모멘텀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의 주가도 최근에 좀 하락했지만 또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상 결과 이제 발표 시점에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꺼트린 거죠. 예. 공매도가 이제 꺼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청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급 구도가 외국인들이 연일 이제 순매수하는 포지션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누적 잔고의 흐름을 보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청산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임상 결과 발표 직전인 한 달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장기 평선 요 부근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해줬고, 또 이제 수급 구도도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업종의 어떤 흐름 자체도 이제 금리 수준도 정점을 이루면서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선 부근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띠는 것들은 뭐 아주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 향후 이제 나타날 또 이제 존슨앤존슨의 12월 달에 또 이제 업데이트 내용들, 또 이제 1차 급여 이제 여부, 또 FDA 신청 여부, 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최종적인 또 OS 데이터,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게 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임상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상승,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수준이 이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뭐 4.7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 내용, 그리고 이제 그 11월 6일 날 임상총괄 책임자죠, 연세대 이제 조병철 교수가 마리포사 이제 관련해서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도 이제 뭐 잘 모르는 부분들, 오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폐암 권위자 이제 조병철 교수의 이제 임상적 해석을 이제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현대차증권 리포팅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해서 뭐 내용은 좀 쉽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바이오 이제 임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쉽게 쓰긴 좀 어려울 거라 보여지고요. 간담회 핵심 결론은 실제 이제 그 임상 현장에서 FDA의 마리포사 승인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만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공매도가 그렇게 좀 인위적인 어떤 부분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도 좀 좋지 않았던 것들이 영향을 같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이제 시가총액의 어떤 증가 흐름으로 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마리포사의 이제 EGFR 이제 변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이제 표준 치료제 가능성을 역시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임상의 관점에서 이제 결국 신약은 임상입니다. 임상 데이터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임상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마리포사는 FDA 승인 가능성 매우 농후하며 마리포사2는
리브리반트 이제 화학요법 병용부터 FDA 승인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렉나자의 추가 사제 병용요법 FDA 승인 신청 시나리오도 가능하나 이는 추가 공개 데이터를 보고 얀센이 판단할 것이다. 일단은 그 렉나자 단독하고 또 이제 이제 병용 그 두 개 이제 FDA 승인 들어가는 건 이제 뭐 지금 확실해 보이고요. 한편 환자 입장에서 마리포사의 높은 약가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그리소에 뒤처지지 않는 유효성을 입증한 이 렉나자 단독요법이 일단은 뭐 단독으로도 이제 타그리소 이겼으니까 역시나 이제 가격적인 이제 두 개 이제 병용하는 거는 당연히 약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독으로 유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걸로 FDA 승인해도 지금 사실 오를 그 룸은 충분한 거죠, 사실. 그래서 역시 FDA 승인 받을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렉나자 또 이제 리브리반트가 NCCN 가이드라인에 표준 치료제로 등재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이것도 이제 주가 또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표준 치료 요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PFS뿐 아니라 OS 데이터가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이건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 후가 이제 부작용 관련된 안정성 데이터. 앞선 유한영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수차례 강조되었듯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플라우라2의 PFS 데이터와 단순 비교는 해석에 심각한 오해를 초래한다는 것은 뭐 계속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시장에서 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매도의 어떤 단기적인 승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그 무제한 공매도를 때린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를 내는 상황 속에서 공매도가 아니 그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때리면 그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결국 데이터 숫자는 뭐 사실 변함없는 겁니다. 일단은 OS 데이터는 미성숙하나 이제 시간이 더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어쨌든 마리포사가 25%, 플라우라2도 27% 정도. 마리포사 OS의 HR 위험 비율은 0.8로 임상 개시 전에 FDA와 소통한 통계학적, 임상학적 성공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이제 신뢰 구간 95%에서 이 신뢰도 상단값 1 미만으로 수렴 시 견조하다는 거죠. 최종 성공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최종 OS 분석은 데이터 성숙도 55% 수준에서 진행 예정이다. 그래서 뭐 이게 그 OS 이제 생존율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판단이 되겠죠. 시기는 내년 말이 될 것이다. 플라우라2는 비슷한 데이터 성숙도임에도 현재 그래프상 OS 베네핏 확인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OS 면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제 마리포사 임상이 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어거지로 한 요거에 대비해서 분명히 이제 좋게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24년 내년도 이제 마리포사 1조 표준 치료제 등재를 위한 핵심 미공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주목이 필요한 마리포사 미공개 핵심 데이터는 OS 외에도 2개 내 PFS, 우리 이제 뇌전이가 주로 되니까요, 폐암이. 그 뇌 안에서 이제 PFS, 또 리브리반트 SC 요법, 이제 이 피하 주사제 요법을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이게 3상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병용 요법이 더 오래 사니까, 더 효능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또 뭐 비싼 부분은 또 이제 오래 살려는데 뭐 그거 되는 거죠. 쓰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를 통해 마리포사 1차 표준 치료제 등재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비소세포 폐암 임상과 달리 마리포사는 뇌 MRI를 연속 촬영해서 이 뇌전이 된 쪽에서 효능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 그 확인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되는 임상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 드린 거고, 임상 디자인 설계한 이유는 우수한 2개 내 이제 뇌 쪽에 PFS 데이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러났고요. 24년 2개 내 PFS 데이터 공개 예정으로 기대 수준의 데이터 확인 시 마리포사 임상의 특장점으로서 1차 표준 치료제 등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한편 레브리반트는 IV 제형이지만 이를 SC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하는 3상을 진행하고 있죠.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등록된 이제 임상 종료일은 내년도 2월입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모멘텀으로 들어올 겁니다. 바이오 업종의 우호적인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죠. 매크로적으로도 이제 당연히. 그리고 이제 시장도 최근에 이제 전환점을 맞이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모멘텀들은 우려보다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는 이 타그리소가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시 향후 마리포사가 최대 70%까지는 뺏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마리포사 FDA 승인 이후 국가별 보험 적용 등 이슈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점진적인 환자 처방 점유율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점유율 획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최근 그 미래에서도 리포트 하나 나왔네요. 레이저팀은 여전히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능성에서 긍정적인 이제 마리포사, 부정적인 마리포사 2 2차 치료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조금 더 이제 얀센이 데이터를 보고서 확인하겠죠. 그래서 미래에서 추정하는 레이저팀 가치는 1.9조다. 이제 병용요법이 1차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시장 침투 속도가 중요하고, 이는 얀센의 판매 전략과 또 OS 데이터로부터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로 중요한 이벤트로는 12월 5일에 얀센의 비즈니스 업데이트에서 이 아미반타맙과 또 레이저티닙의 병용요법에 대한 전략을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국내 시장 올해 내로 1차 치료제로 렉라자 급여 적용 여부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지금 임상을 좀 진전하는 부분도 이제 지아이노베이션 쪽으로 이제 가져온 그 알러지 쪽도 있고, 또 비만 쪽도 이제 파트너 이제 베링거 잉글라임 쪽 임상이 진전되는 부분도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에 좀 넣어야 되겠죠. 리스크는 국내 1차 급여 실패, 또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 실패, 레이저티닙은 임상을 지금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유한양행은 또 우리가 그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 안전 마진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결국 이제 퍼밸류에이션 자체도 내년도 24배, 내후년도 21배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2조 원 넘는 매출을 또 달성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없는 신약 기업을 투자하는 개념도 아니고, 꾸준하게 배당과 또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매년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보다 더 좀 긴 호흡으로, 또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탑픽으로서 이제 조금 K 바이오 신약의 어떤 리레이팅의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욱제 사장이 이제 폐암 표적 항암제 렉라자 첫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1조 이익 창출 기대되었고, 이런 내용들 인터뷰를 최근에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도 있죠. 지금 1.4조 이제 마일스톤 중에 한 1조 원 정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도 사실 그 주가는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과의 핵심적인 이런 결과 나올 때 눌러버리고 시장의 관심도를 꺼트린 뒤에, 그 뒤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스마트 머니들이 뭔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좀 만들려는 그런 계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어차피 이 이슈가 대중들에게도 또 이제 상당히 그 정보가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지점에서는 눌러버리고 또 이제 차후에 중기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는 성격이 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흐름들을 낼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이거는 분명 펀더멘털적인 어떤 우상향의 요소이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퍼밸류션이 낮은 그런 이 실적이 아니잖아요. 신약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실적 부분 자체는 퍼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주가 반영 안 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렉나자 같은 경우 세계 폐암 환자들에게 연간 뭐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전망도 나온다. 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연간 50억 달러, 6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국내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이제 항암 신약의 탄생 기대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고 또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달성되기 직전까지 지금 온 상태고 또 전 세계 최고의 이제 빅팜이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신뢰도 면에서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인터뷰 기사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뭐 잘 해나갈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외부 투자들도 계속 진행하면서 이게 저는 이제 어렵게 보면은요, 이 렉나자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 뭐 마일스톤도 있지만 이제 로열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이게 1,000억이든 뭐 2,000억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또 사들일 수 있고 또 어떤 괜찮은 그 바이오 신약 기업을 아예 통으로 인수를 하는 보통 이제 빅팜이 인수를 통해서 이제 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것 자체가 이제 유한양행도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사오고 또 이제 인수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하는 그런 빅팜의 어떤 로드맵을 따를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한 거야 이런 거 기존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 뭔가 이 움직여가는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들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라는 어떤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시장에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지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가능성의 포텐을 지금 확률을 매우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들 그리고 이미 숫자로 데이터로 나와버렸다는 거. 아니 렉나자가 타거리스보다 단독에서 좋게 나왔잖아요. 그 뭐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걸 봐야지 주가 떨어진 걸 갖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본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시간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경기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는 그 경기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중요하지. 금리 인하하면 뭐 경기 안 좋은 것 때문에 증시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도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경기 방어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금리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해석한다면 내년으로 갈수록 유한양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